한국에서의 첫날 나는 길 한복판에서 사람이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는 걸 봤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그 순간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한강변을 따라 걷던 나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길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더군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분명 봤을 텐데 놀랍게도 모두 그를 무시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작은 전통 음식을 파는 30대 여성 로사라고 해요. 몇 달 전 제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에서 방송되는 유명 음식 다큐멘터리에서 제 가게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거죠. 프로그램 측에서는 필리핀 전통 요리인 레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 요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필리핀에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지만 언젠가 내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었기에 이 기회는 저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한류 문화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나라였죠. 그러니 한국에서 제 요리를 소개할 수 있다는 건 제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나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고 서울로 떠났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맞이한 건 그저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강변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나는 다큐멘터리 촬영 준비로 조금 바빴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서울의 명소를 둘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천한 한강변으로 산책을 나갔죠. 화창한 날씨 속에서 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앞에서 걷던 한 남자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나는 멀리서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었죠. 그 남자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한강변 산책로 한가운데에서 대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주변의 사람들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보고도 그저 무시하고 지나가더군요.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문득 며칠 전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 친구들과 태국 방콕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외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려 했는데 태국 사람들은 즉각 그를 제지했어요. 상인들이 큰 소리로 뭐라 하고 경찰까지 부르더니 그 관광객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태국에서는 공공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례한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점이 더 당황스러웠죠. 왜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걸까? 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한 한국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놀라셨죠? 그는 내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네, 이런 일이 종종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가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해서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르기도 해요. 물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관광객이라면 더더욱 조심스럽게 대하죠. 그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한국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인 제지나 큰 소리보다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편을 택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였던 거죠. 그때 한강을 관리하던 청소관리인이 다가와 그 남자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손님,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처에 화장실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주세요. 관리인은 친절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 남자에게 안내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당황한 듯 급히 바지를 올리고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그 남자는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관리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한국의 차분하고 친절한 대응에 놀랐어요. 태국에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만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구나 싶었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히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만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왔던 거였어요. 다음 날, 나는 다큐멘터리 촬영팀과의 첫 미팅을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촬영 장소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와 내 음식을 소개하는 장면을 찍기로 되어 있었다. 솔직히 어젯밤에 한강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늘 촬영이 잘 되어야 필리핀에서 내 작은 가게가 세계에 알려질 수 있기에 나는 마음을 다잡고 출발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나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의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로사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팀의 PD였던 미소 씨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나에게 다큐멘터리 촬영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묻어나는 인사말에 나는 조금 긴장이 풀렸다. 오늘 촬영은 여기 전통시장에서 진행할 거예요. 사람들이 로사 씨의 필리핀 전통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준비되셨죠? 미소 씨가 친근한 미소로 물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나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과연 내 음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과연 이 다큐멘터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내 가게의 미래가 달린 만큼 부담감도 상당했다. 촬영이 시작되고 나는 필리핀 전통 음식 레촌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했다. 시장에 오가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며 관심을 보였다. 나는 그들의 반응이 궁금해졌지만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요리에 집중했다. 잠시 후 미소 씨가 다가와 나를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로사 씨, 필리핀에서 이 음식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셨나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릴 적부터 가족과 함께 요리를 배웠어요. 특히 이 레초는 필리핀 전통 음식 중 하나로 손님들에게 필리핀의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서 열심히 연구한 요리예요. 미소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듣더니 옆에 있던 스태프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들은 곧바로 시장 상인들과 몇몇 고객들에게 내 음식을 시식해보라고 권유했다. 그 순간 나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과연 한국 사람들에게 내 음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나는 숨을 고르며 그들이 내 음식을 한 입 베어 물기를 지켜봤다. 첫 번째로 시식한 사람은 한 중년의 한국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약간 망설이다가 내 레촌을 입에 넣었고 잠시 후 눈이 크게 떠지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필리핀 음식이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시식을 시작했고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어떤 사람은 한국 음식과는 다르지만 정말 흥미로운 맛이에요. 라며 감탄했고 다른 사람은 레촌이 한국의 삼겹살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다.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내 불안을 조금씩 잠재웠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놀라운 사건들로 시작되긴 했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촬영을 마친 후 미소 씨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로사 씨, 오늘 촬영 너무 잘하셨어요. 필리핀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많은 한국인들이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이 있구나. 처음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이 나라에서의 여정이 점점 더 흥미롭고 따뜻해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다음 촬영을 기대하며 잠에 들었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그날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내심 뿌듯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한국에서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이 촬영은 필리핀의 작은 가게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촬영팀과 만나기로 했다. 이번 촬영은 한국의 유명한 맛집들과의 비교를 통해 필리핀 음식을 한국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었다. 솔직히 나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한국의 맛집들과 비교하다니 과연 내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미소 씨와 촬영팀은 나를 서울의 유명한 한식당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전통적인 한정식 코스를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나는 그곳의 요리사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그들은 나에게 매우 친절했고 필리핀 음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세련된 요리와 비교되면 내 요리가 너무 소박해 보일까봐 조금은 위축되기도 했다. 촬영이 시작되고 나는 주방에서 레촌을 준비했다. 한식당의 요리사들도 자신들의 요리를 준비했고 양쪽의 음식이 나란히 테이블 위에 놓였다. 한국 전통 요리와 필리핀 전통 요리가 한자리에 모인 광경은 보기만 해도 꽤나 인상적이었다. 시식 시간이 되자 한국인 시식단이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먼저 한국 요리를 맛보았고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내 음식이 그들 입맛에 맞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들은 곧이어 내 레촌을 시식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 명이 음식을 먹고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조금 짠 것 같네요. 한국 음식보다 더 자극적인 맛이에요. 그는 솔직한 평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떡하지? 너무 짠가? 나는 속으로 당황하며 그들의 반응을 더 지켜봤다. 다른 시식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약간 한국 음식과는 다르게 맛이 강한 것 같아요. 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나는 마음속에서 불안이 커져갔다. 한국에서 나의 음식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혹은 한국인들에게 외면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미소 씨가 나에게 다가와 나지막하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로사 씨. 사람마다 입맛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 맛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필리핀 음식의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조금은 진정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말대로 필리핀 음식은 한국 음식과는 다르지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맛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너무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조바심을 냈던 것 같았다. 미소 씨의 조언 덕분에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촬영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 촬영이 끝난 후 나는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함과 배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실수라도 하면 즉각적인 제재가 들어갔지만 한국에서는 부드럽고 배려심 있게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 역시 이런 한국 사람들의 여유로운 태도 덕분에 조금 더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내 음식이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필리핀의 고유한 맛을 그대로 유지하되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변화도 시도해야겠다고. 두 문화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자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촬영이 모두 끝난 후 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이 나라가 내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숨겨진 배려와 따뜻함을 발견하게 됐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함, 그리고 나를 다독여주던 촬영팀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나는 어느새 한국의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필리핀과는 다른 문화 속에서도 나의 음식을 소중하게 평가해주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해준 사람들 덕분에 나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난 후 미소 씨가 내게 말했다. 로사 씨, 필리핀 음식은 정말 특별해요.
이번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 한국에서 필리핀 음식에 대한 관심도 훨씬 커질 거예요. 한국에 다시 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음식을 소개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이곳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람들의 열린 마음과 호기심,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환대는 정말 놀라웠다. 처음에는 내 음식이 한국인들에게 너무 다를까봐 걱정했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그들의 따뜻한 반응 덕분에 내 꿈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밤, 나는 한강을 다시 찾았다. 처음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그저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고 나는 마음이 차분해졌다. 다시 돌아오자. 그리고 필리핀과 한국을 연결하는 나만의 가게를 열어보자. 나는 결심했다. 필리핀 음식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문화를 알릴 수 있기를 꿈꾸었다. 한국은 그만큼 나에게 특별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여정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받은 환대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돌아올게요, 한국. 그리고 그땐 더 많은 이야기를 가져올 거예요. 나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한국은 이제 나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또 다른 꿈을 이루게 해준 특별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비행기에 올라타며 나는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내 웃고 있었다. 이번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촬영이 모두 끝나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어요. 처음 한강에서 겪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놀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곳인지 알게 되었죠. 이제는 그때를 떠올리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남겼어요. 필리핀 전통 요리 레촌을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얻은 자신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호기심과 열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엔 내 음식이 한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이제는 필리핀 음식이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촬영이 끝나고 미소 씨가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로사 씨, 필리핀 음식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번 다큐멘터리 덕분에 많은 관심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소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촬영을 위해 잠깐 들른 나라가 아니라 나의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배려,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준 그 열린 마음 덕분에 더 많은 가능성을 느꼈어요. 마지막 날 한강변을 다시 걷게 됐어요. 처음 이곳에서 봤던 그 황당한 사건과는 전혀 다르게 이번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강에 비친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죠. 다시 이곳에 돌아오고 싶다. 필리핀에서 내가 사랑하는 요리로 한국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고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다시 돌아올 거야, 한국. 그리고 필리핀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번 여정을 마무리했어요. 사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음식의 맛도 차이가 있어서 중간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답니다.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 한국 여행 스토리 재밌게 보셨나요? 한국에 대한 저의 경험이 여러분께도 새로운 영감을 주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국에 가시면 꼭 한번 전통시장이나 한강변을 걸어보세요. 정말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어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계속 찾아뵐 테니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특별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 모두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할게요. 안녕히 계세요.